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토론 한번 잘못했다가 논란이 계속해서 터지더니 이제는 꼬리가 길었던 한동훈까지 논란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자녀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역시 한동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개최한 민생토론회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어제가 세 번째였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였지만 총선을 앞둔 일방적인 정책 홍보의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발표한 반도체 지원책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언급한 뒤에 날을 세워 반응했습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말입니다.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말을 했었죠. 부동산 시장의 중요 정책들이 부처 내에서 합리성이나 여야 협의 과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이 깜짝 발표됐는데 참석자들 역시 토론회라기보다는 지역 민원을 토로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빴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무늬만 토론회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발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 용인, 고양, 수원에서 진행됐는데요. 행사 준비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주제도 지역도 조금이라도 표가 되는 것으로 하려는 총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사업을 떨어뜨려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스타일로 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은 표를 위한 보여주기식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도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윤석열은 토론의 취지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토론회마다 논쟁이나 질문은 없었고 윤석열의 발언이 전체 분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토론입니까? 토론이 아니라 통보죠. 모두 10여 차례로 계획된 민생토론회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3월 초까지 그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은 역대급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판단이 더 엽기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7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 맞습니까?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과 가족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딸이 앱을 출품한 미국 앱 제작대회와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또 한 위원장의 배우자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기부하고 대입 스펙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발적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하고 논문을 표절해 저널에 게재해 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과 가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정부 여당 관련된 사건은 어쩜 이렇게 정부 여당 인사들에 맞춰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동훈이 정치권에 등판한 지 20일이 넘게 흘렀죠.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2일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부산 등 각 지방시 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광복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광주에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에선 정치적 출생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지역별 맞춤 메시지를 던지면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359명 중에서 53%가 한 위원장을 선호하는 장내 지도자로 꼽았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6%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동훈 효과가 정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상승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1,002명의 응답자 중
36%는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꼽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는 33%인 반면 부정평가는 59%에 달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동훈 효과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하면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결국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똑같다는 걸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정부 여당 견제가 50%를, 정부 여당 지원은 39%였습니다. 직전 조사에선 각각 45%, 43%였는데 정부 여당 견제 응답은 5%포인트 올랐지만 지원 응답은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당이 한동훈 비대위의 효과를 흡수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대통령실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왜 나오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완전히 양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은 이번 총선 승리 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고 말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원 수를 줄이기 전에 본인들 생각부터 뜯어 고치는 건 어떨까요? 논란을 다른 논란으로 덮을 수 있다는 낡은 생각은 언제쯤 뜯어 고칠 건가요? 서울경찰청 앞에 모인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를 찾으려 방통심의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됐다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게 보도한 언론 관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청부심의정치심의 류일임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 간사 등도 참석했고 성명서엔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네트워크 바람, 진보네트워크 센터가 참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오전 1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당도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심의가 지난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는 불법 유출이라면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됐는데요. 민원 사주 의혹은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의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거졌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됐다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게 보도한 언론 관련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 지부장은 검찰과 경찰은 류 위원장의 수사 의뢰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화답했다. 류 위원장을 싸고 돌던 특정 몇 개의 매체에선 압수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용의자가 좁혀졌다는 기사를 흘렸다며 기획수사, 기획감사, 기획보도라는 삼각동맹의 본질은 류일임 구하기, 류일임 범죄 물타기 동맹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갔으면 류일임과 위원장실을 뒤져야지 왜 애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법석을 피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과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하고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